꿀렁하라는 법적 판단과 기준은 내려졌음에도 시행해야 할 법은 이행하지 않고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소식이네요. 고공농성, 아까 보셨습니다만 오체 투지 시비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네. 네.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네.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을 하면서 그랬죠. 한국도로공사도 자회사를 설립해서 네. 그 외주업체 용역 그 수납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화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수납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네. 계속 직접 고용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한국도로공사가 1,5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고, 1,500명.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된 시위가 계속된 바 있는데요. 어제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 수납원들도 모두 네.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1,500명의 해고자가 생긴 거였고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채용되는 건 안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네. 그분들이 이제 거부한 분들이 1,500명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아가지고 정규 본사 직접 고용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이번에 네. 된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또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김천지원에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있는 상태였고 그 해당 근로자들을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어제 밝힌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노조는 자회사 채용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만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인들은 이 차별 대우와 고통 불안, 고용 불안에 네. 이제 시달렸는데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도에 이제 외주업체로 요금 수납 업무가 외주화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요.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다. 따라서 그렇죠.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회사로 가가지고 도로공사 일을 하는 건 불법 파견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법원이 그렇죠. 판단한 거고 네.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대법원 판결 안 나더라도 1심 판결 거쳤으면 네. 1심에서 나왔으면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기존에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입장은 첫 번째는 해당 판결의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네. 499명이었는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소송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다퉈보겠다라는 네. 거였고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요금 수납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고 네, 다른 불뽑기 뭐 이런 얘기 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점거하면서 시위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체 투지 시위를 계속을 하면서 네. 직접 고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6일 그러니까 5일 전이죠. 김천 지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예, 기존의 이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이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과 김천 지원 판결을 보니 네. 아무래도 향후에 나올 판결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 같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도로공사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래서 2015년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모두 직접 고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이전에 네. 이제 입사한 경우에만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도로공사 측의 입장은 네.
불법 파견 요소를 2015년에 고쳤고 그 이후에 입사한 이제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처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풀뽑기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노조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고용은 하되 업무를 톨게이트 업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무를 줄 것이냐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마약 혐의였는데요. 네. 지난 9월이었죠. 이제 홍양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면서 네. LSD, 액상마약 그리고 각성제 이런 다량의 대마류를 이제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종류도 됐고요. 많았고요.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9차례 정도 본인이 투약을 하거나 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지방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17만 8,500원의 추징명령과 이 보호관찰도 했습니다. 이 추징명령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 네. 마약, 범죄에 사용한 마약은 전부 다 몰수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투약하거나 흡입한 경우에는 네.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갖고 국가에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9차례 정도 흡입하거나 투약한 것들의 가치를 이제 17만 8,500원으로 본 거고 이 보호 관찰이라는 건 마약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보호 관찰소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인데 네. 있는 집 자식은 또 집행유예냐? 재벌 회장들 아들들 뭐 3세들 지금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약의 종류도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약도 했지만 밀반입도 했단 말이죠. 직접 구매를 네.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LSD 이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독한 마약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좀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검찰도 구형을 하면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고 전과가 없지만 이 밀반입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판결을 이제 구형을 했었는데요. 법원도 검찰과 동일하게 죄질이 중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재범 가능성이 있고 환각성, 중독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네. 소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투약 당시에 미성년이 예.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처벌을 올해 바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다른 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초범이다. 예,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인천지법,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수를 하기 때문에 아, 관련 재판이 법원이 거기서. 인천지법인데 1년치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과 법원의 양형 기준이 좀 다르지 않냐, 법원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사는 검찰이 이제 항소할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렇죠. 계신데 네. 얼마 전에 있던 CJ그룹 이선호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먼저 항소를 했고 이선호 씨도 항소를 하면서 다음 달 1월에 재판이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아주 기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대신 종이에다가 금액 네. 써가지고 줬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경북 영천에 있는 이제 마늘 농장입니다. 거기서 3년간 근무한 베트남인 노동자 부부가 네. 임금 대신에 10,000원에서 10만 원이 쓰여진 종이 돈을 대신 받았다고 3년 내내 그랬다는 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농장주는 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이제 소개한 용역 업체가 그 용역업체가 돈을 이제 중간에서 떼먹은 거네요. 네,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차후에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베트남인 부부가 돈이 급해지면 그제서야 수백만 원이 쌓이면
10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정도만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고 하고요. 이 건의 경우에 지금 이들 부부가 이제까지 받지 못한 게 한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5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갚아주겠다라고 각서까지 쓰고 이번 달 초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지금 이 부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액수도 지금 상당한데 왜 뭐 항의를 하거나 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또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 200명 정도가 유사하게 종이돈을 받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그러니까 총 규모로 치면 4억 원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근로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한국을 들어온 게 아니라 불법 체류. 가족 초청 형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상황을 이제 알고 용역업체가 더 나쁘군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들은 강제 출국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들 또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